비용술 일주를 보겠습니다. 비용술 일주를 보면 병술. 자, 병은 태양이죠. 태양이고 술은 메마른 토죠. 저토가 메마른 토가 되고 동물로는 개죠. 개 이렇게 되고 이건 토고 이건 화고 그래서 이건 양의 화고 이것도 양의 토 그러면 화생토 해서 식신이 되죠. 그리고 술토 속에는 술, 신, 정, 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은 병화에게 있어서 정제가 되죠. 그래서 병신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재성과 합을 하고 이거는 정화는 겁재가 되죠. 무는 식신이 됩니다. 화생토로 같은 양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이제 겁재는 비견하고 같은 걸로 봐서 비, 식, 재 구조다. 그래서 내가 비견은 나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식 노력을 해서 내 재능을 펼쳐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을 굉장히 챙기고 또 특히 뭐야 재성과 합을 하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병이 일이다. 병은 태양이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양 중에 양이고 가장 높은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이상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 화니까 예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병화의 특징들이 뭐다? 달변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지만 뭐다?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된다. 큰 것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작을 하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긴 하지만 마무리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용두사미는 주로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안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로 마무리 잘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금수가 마무리 잘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술은 술은 술이 소원 술은 그러니까 불타버린 언덕이다 그 말이에요. 불사를 쏘 언덕 원자니까 그래서 그 불을 싹 우리 화전 농민들 보면 불을 싹 질러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뭘 심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불타버린 언덕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고 밑에는 들판이 있는데 불로 한번 싹 태워버린 언덕이다. 그러니까 좀 황량한 이미지가 생각이 되죠. 황량하죠. 불타버리고 까만 재만 이렇게 있는 상태의 들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되지만 뭔가 좀 황량하고 고독하고 뭔가 좀 인생의 뭐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술은 동물이죠. 동물로는 개다. 개. 그래서 병술일주는 이 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 그래서 개는 뭐다? 집을 지키는 개죠. 집은 원래 동물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게 이제 동물이죠. 동물 중에 개죠. 개는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지킨다. 집을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충직하죠. 그 다음에 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죠. 주인을 살린 개들 그런 개들 있죠. 저도 뭐 진돗개, 황구, 백구, 블랙탄까지 뭐 시베리안 허스키 키워봤는데 어떤 충직한 개들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강직하고 고집도 셉니다. 특히 진돗개 고집 셉니다. 자기 본의적이고 술토는 이런 성격상 악살, 괴강살, 백호살, 화개살, 과수살 이런 것들을 불러들인다. 술 속에 이 의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묘잖아요. 진술충리. 그래서 묘고 또 뭐죠? 화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불타버린 언덕이다 보니까 귀인이 안 와요. 황량하죠. 황량한 벌판에 불타버린 언덕이기 때문에 귀인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 고독하다. 그래서 여자는 고독하다. 찾아주지 않는다. 자, 술토는 정화를 간직한 사막이다. 벌판, 마른 땅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은 재고기인이 되고요. 재고기인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재물의 창고가 되죠. 재물의
창고를 지켜주는 뭐예요? 귀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돈과 관련되겠죠. 의처의부. 요거는 이제 망상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이 좀 있을 수 있고, 괴강, 철새개금, 백호, 평두, 천라지망, 과수, 고신, 천을기, 공망, 수리성, 천문성. 이거 밑에서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올 때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병술은 태양빛에서 그 한낮에 지는 태양이기도 하고요. 술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은 오후 시간이잖아요. 오후에 태양이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되고 한낮에 개가 있기 때문에 개가 집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집안의 가장 역할, 가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집안의 가주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조급한 거는 뭐 병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천간 동물로는 고양이 이렇게 하시고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병술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의 형상이다. 서산일락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원래 병화는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밝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숨김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병술 일주만이 숨기는 것이 많고 자기에 들어온 것은 다시 나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구두쇠 뭐 이런 뭐죠? 좀 재에 관한 생각이 강하겠죠. 그거는 이 술토 자체가 일간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병화가 화죠. 자, 이 술은 무엇의 고장지죠?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은 뭐다? 앞선 계절인 화의 고장지죠. 자신의 화인데 그 화가 자신의 고장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진 있었죠. 진은 무엇의 고장지죠? 임묘진, 봄이죠. 그러니까 앞선 계절인 수의 고장제예요. 그 다음에 진술, 축은 해자축이니까 뭐죠? 겨울이죠. 앞선 계절이 뭐죠? 금이죠. 가을, 금의 고장지. 미는 사오미, 여름이죠. 여름은 앞선 계절 뭐죠? 봄이죠. 봄의 목의 고장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병진 일주 있지만 이거는 화의 고장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개는 이제 음이니까. 그래서 병화에는 술토와 진토가 있는데 차이가 있겠죠. 이 병진은 물기가 있는 토고 물기가 있는 그런 고장지고 화는 자신의 고장지이기 때문에 비밀이 많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했죠. 자기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병화는 원래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솔직하고 그런 개방적인 성격인데 이 병술일주는 약간 그런 병화의 일반적인 특성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고 책임감 이야기했고, 자, 또 술토는 우리가 술에는 뭐죠? 이 술토는 뭐죠? 천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다? 실속이 없다. 자, 진토가 뭐죠? 수분을 머금고 있죠. 습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비용지는 술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촉촉한데 술토는 수가 없어요. 신정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변에 수의 도움이 없는 한 어떻게 된다? 굉장히 바삭바삭 메마른 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르니까 어떻게 돼서 성격이 급하겠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서 성격이 느긋해지죠. 그렇죠? 느긋해집니다. 그럼 특징이 있어요. 병술과 병진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성격에 급하고 완만함은 보다 이 안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식신은 지지가 식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병화가 식신은 뭐죠? 생해주는 거죠. 화생토가 되겠죠. 그러면 뭐다? 술토가 되고 진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상 구조는 뭐다? 집념이 강하다. 뭔가 내가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제가 병술이 개라고 했으니까 개는 물면 놓지 않는다. 독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병술일주의 기본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산에 지는 태양이다.
서산에 지는 태양이다. 서산일락이다. 그랬죠? 그래서 상인적인 재능이 있고 재물을 모으는 재간은 있으나 게으른 데가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이 병화 밑에 술이 여기 뭐가 있냐면 신금이 있었잖아요. 병신 합을 해서 재성과 합을 해요.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일지에 화고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화고고. 자, 이 둘 다 뭐라 했죠? 이건 화고고 이건 토인데 토가 어떻게 돼요? 바짝 메말라 있다. 물기가 없다. 화기를 품고 있다. 화기를 품고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폭발성과 살기를 지니고 있다. 자, 병술일주는 천성은 마음이 넓고 인정이 많고 도량이 넓다. 이거는 뭐예요? 병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골 호인이다. 근데 조급함이 단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남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이 호인이지만 한 번씩 불벼락같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병화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성격 때문에 어떤 낙천적인 것 같으면서도 보다 조급해한다. 그리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성격이다. 자, 콩밭에서 두부를 찾으면 안 되죠. 콩은 어떻게 해요? 따서 물레를 돌려서 뭐죠? 물레가 아니고 뭐죠? 그게 콩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제 시골서 해봤는데 이거를 돌려서 간수에다 해가지고 나중에 두부를 만들죠. 그 정도로 절차가 필요한데 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콩밭에서 두부를 잘 정도로 굉장히 조급한 성격이 있다. 또한 집념도 강하다. 그 다음에 목표가 정해지면 결과에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자, 성격이 급해서 엄청 즉석에서 해야만 풀린다. 이거는 같은 이야기고요. 뒤끝 없는 거 다 아시죠? 뒤끝은 없고 깨끗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박력이 있다. 자, 두뇌 회전이 빠르고 솔직하고 비밀과 가식이 없으나 화가 나면 불같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고요. 이 비즈니스에 적합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 솔직하고 털털하다. 그러나 다혈질적인 특성이 있다. 밖으로는 온화하고 매우 부지런해서 외유 내강형이다. 집념이 강하다. 언변 좋고 의협심도 있고 활발 명랑하고 희노애락 감정 표출도 선명하다. 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나 변덕스러운 성향이 좀 있죠. 병술일주는 의외로 순수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후덕하게 보이지만 신경 변화가 심하고 아까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감정 기복이 좀 있고 감정을 표출할 정도로 충동적인 기질이 있다. 뭐 화 잘 내는 거, 녹이 있고 평정심을 찾는 관계 이거는 예의 바르고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건 이건 화의 성분이죠. 예의 바른 거. 목은 뭐죠? 지나가는 길에 목은 인이에요. 어질다. 화는 예의예요. 예의. 토는 신용이죠. 금은 을이에요. 수는 뭐였죠? 지혜. 그렇죠? 화는 예의였다. 언변술. 지금 이게 여러 자료를 같이 묶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 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자, 수기가 없는 경우라면 지나게 어찌게 되겠어요? 고지식하고 고지스럽다. 한 가지 기운으로만 뭉쳐있는 거잖아요. 자, 병술이 화의 성분이 강한 이걸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고집이 있겠죠. 여기를 견제해주는 만약에 수가 있다. 그럼 서로 다투면서도 균형이 되니까 견제가 되고 균형이 잡히니까 상관없는데 한쪽으로만 몰려있으면 오행이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지식하고 고집스럽다.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한다. 또 독단적인 기질이 있다. 그리고 허세가 심하고 주색을 즐기는 풍류객이 많다. 화려하고 있는 차지만 속빈 강정이 많다. 원래 그러죠? 원래 화려하고 있는 차지만 속빈 강정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하다 보니까 600만 원짜리 지하에서 전세 살면서 반전세죠. 그러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뭐 그만큼 요즘 이제 그 밖에 보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옛날 같지 않죠. 지금 부동산 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보고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자동차 비싸봐야 뭐 1억대니까 집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채 이런 거 갖고는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자, 리더십도 있고 수완이 좋아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한다. 근데 솔직하고 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산 부분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결정하고 베풀기 좋아요. 남에게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아, 내가 너무 호기를 부려서 손해를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병화일주들은 제가 앞에서 그랬죠. 병화일주들은 어떻게 융탄자를 깔아주면 돼요. 띄워주면 돼요. 띄워주면 돈 잘 쓴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예요. 기분 좋게 해줘버리면 그냥 이 기분대로 쏠 수도 있는 사람이 이 병활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병활주도 차분하게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겉은 화려하고 호걸풍이지만 일신의 쓸쓸함이 따른다. 아까 이야기했죠. 불태워버리는 언덕, 황량함이 묻어나죠. 우리 서부극 보면 황량한 그 가을에 혼자 말 타고 가는 그런 모습 생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쓸쓸함이 따른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인연을 멀리하고 고독한 운명의 길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자, 신살로는 백호살로 인해서 백호살 아시죠? 자, 백호살 검색해서 보시고 백호살로 인해서 다소 과격하고 호방하게 보여도 감정에 이끌려 업무를 처리하고 거칠에 치중하기 때문에 속에는 고독감이 쌓여서 외롭감을 느낀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달변에 말이 많아서 실수도 많다. 그래서 구설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한다? 그런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 자, 박력이 있고 솔직해 보이지만 남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죠. 자, 의협심이 있고요. 호구리냥해도 타인은 나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어져 버리면 매정하게 돌아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방방 뜨는 사람을 이용해서 방방 뜨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의 성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병술일주 타고난 사주원국의 성격은 단순해서 순수해 보이는데 충미, 진미 등이 있는 경우라면 성격적으로 노기가 있고 얄팍하여 사례가 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다. 자, 병술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축이나 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기가 있고 얄팍하고 사례 깊지 못하다. 왜냐면 뭐예요? 이거는 다 충이나 뭐 축술미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수행을 통해서 내면을 다지고 학문이나 예술 방면 침을 갖거나 분명히 종교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풍지를 지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지신 분들은 그냥 이 역학 이런 거 활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셔서 이런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뭐 수행하는 방법은 종교적인 생활도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을 하거나 기수련 이런 걸 하거나 그래서 내면을 좀 다지고 학문이라든가 예술 방면에 취미를 가지면 된다. 예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우리 뭐 민화를 그리거나 그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림, 뭐 붓으로 하는 서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쪽에 취미를 갖거나 종교적인 경향이 좀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차분해집니다. 자, 병화가 밑에 술토의 인묘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병화가 밑에 화의 고장지다 보니까 이 속으로 들어간다. 인묘라고는 하나
술 중에 정화가 있고 또한 화토 공존으로 착근하고 있는데 화로서 임무를 충실하지 못함이 서운하다. 화토 식신으로, 자, 식신이라고 했어요. 식신으로, 화토 식신으로 몸과 마음이 넓으며 인정이 많고 도량이 넓으며 처세에도 오만한데 조급함이 흠이다. 이해되시죠? 화토 식신이죠. 병술의 물상은 화로의 상. 밑에 이 화로가 있고 위에 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자, 술토는 토니까, 메마른 토니까 화로. 이 화로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양. 그래서 화로의 상, 가을철 태양의 상, 서산일락이라고 했죠. 사진기, 가스 등 화산의 상, 건조한 땅인 사막과 황무지의 상.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일락서산으로 태양이 서산에 갇힌 상이니 낙상을 조심해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가는 술 신정무. 자, 요거니까 넘어가고 묘에 해당되죠. 자, 이거를 가지고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용술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내실 수 있었다고 그랬죠. 자, 비용술을 가지고 화, 토. 그래서 화토인데 식신이죠. 그런데 자, 이거는 병술 묘예요. 병술 묘, 12운성으로는 묘고, 묘는 뭐죠? 화개살이죠. 그래서 묘공이라 한다. 여기에 신정무가 있는데 신금은 병신합을 하게 되는 정제죠. 그래서 신금과 술토의 관계는 관대예요. 그래서 대자묘궁이라고 해요. 대자묘궁. 그래서 정제가 관대니까 뭐 나쁘지 않겠죠? 관대니까 허리띠 차고 나가는 거니까 또는 뭐 제복을 입고 이제 일하러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겁재는 정화죠. 정화는 이 겁재고 겁재 정화와 술토의 관계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좌 묘궁. 자, 양쌀은 양은 천쌀이고 관대는 월쌀이에요. 이거 12신살입니다. 자, 무는 식신이에요. 식신인데 무는 화토동법에서 병화와 같죠. 그러니까 묘가 되죠. 그래서 묘자 묘궁이 됩니다. 묘가 되고 화개살이 되죠. 그 다음에 인종법에 의해서 자, 여기는 금이 있으니까 금은 뺄게요. 자, 금 이 부분은 빼고요. 자, 여기 보면 경금은 쇠고 신금은 대. 아까 이야기했죠. 관대. 그 다음에 정화도 있죠. 자, 비견 겁재 이것도 뺄게요. 그러면 병화 비견은 묘가 되고 정화는 양이 된다. 그 다음에 무토도 여기 묘라고 그랬죠. 화토동법에서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정화와 기토, 병화와 무토 같죠? 화토동법에서 요것도 빠지고 그럼 요거 빼지면 남는 건 두 개가 있겠죠. 자, 간목과 을목이 있죠. 간목과 을목인데 자, 원래 인종법에 의하면 양만 취해야 되죠. 이게 양이니까. 그런데 두 개를 놓고 보면 간목은 이 술통에서 갑술 양이에요. 양에서 양종 묘궁에 속해요. 편인이에요. 인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을정이는 을술묘가 돼요. 그래서 묘종 묘궁이 돼요. 그래서 자, 인성은 뭐다? 인성은 양묘가 되는 거죠. 양묘. 자, 그 다음에 임수가 이제 수가 없죠. 근데 편관. 임수는 편관이죠. 편관은 뭐냐면 관대예요. 개수는 정관이고 정관은 쇠예요. 그래서 이 관이 뭐냐면 관대와 관은 관대와 쇠에 속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쌀, 망신쌀, 역마쌀, 요거는 삼합을 가지고 봐요. 술이니까 인호술이겠죠. 자, 후천방겁, 후년 방겁이죠. 후년 방겁. 그래서 이 첫 글자의 뒷글자 뭐죠? 묘가 연쌀이 돼요. 후년 방겁. 이 처음 보시는 분은 12신살 이거 보시면 돼요. 앞에 다 해놨으니까 이거는 후년 반겁, 후년 반겁. 삼합 첫 글자 하나, 둘, 세 번째 글자 이 각각 글자에서 뒤후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의 뒤를 뭐다? 연쌀이라고 그래요. 도화쌀. 자, 반환쌀은 가운데 글자의 뒷글자. 그 다음에 겁쌀은 세 번째 글자의 뒷글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망신살은 뭐냐면 전, 천, 망, 륙이에요. 망신살이 여기서 가죠. 그러면 세 번째 글자 중에 세 글자 중에서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그러면은 오의 앞 글자는 뭐예요? 사죠. 사와 이게 망신살이고 역마살은 충역 제월이에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글자에서 역마살은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죠. 자, 인목과 충하는 게 뭐예요? 인신충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고신과 과숙은 원래 이제 방합에서 잡아내는 거죠. 술이기 때문에 신유술인데 이거는 이제 연지를 보냐에 따라서 기준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주론이니까 일주를 본다고 하면 자, 신유술 이쪽이 뭐죠? 이쪽이 과숙이에요. 여자. 이쪽이 뭐다? 고신. 남자예요. 그러면 신유술 해. 해가 고신이고 사오미 신유술이죠. 사오미 그러면은 과숙은 미토가 되고요. 자, 공망은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죠? 병화는 삼합. 삼합이 뭐죠? 인오술이죠. 인오술. 근데 병술이죠. 요것의 앞글자. 요것의 앞글자니까 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순행. 오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뽑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비식재라는 게 자, 겁재는 비견하고 같죠? 그래서 비견, 식신, 재성. 내가 노력해서 돈을 만든다. 이 구조예요. 비식재 구조는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만든다. 자, 보면 병술일주는 비식재 구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만든다. 그리고 병술일주는 제곡인이에요. 자, 제곡인은 여기 보면은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이 있는데 자, 여기 병술이 제곡일주죠. 갑진, 병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갑진, 병술이 제곡인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창고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르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쓸 만큼은 평생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지 신금이 재신으로 작용해서 재물 성취도 좋고 그 다음에 알뜰한 금전 관리로 일생 돈이 마르지 않을 운명이다. 자, 대체로 일간이 고장지라고 그랬죠. 아까 자, 병술인데 이 술이 화의 고장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갔다. 고장지에 놓이면 자기 잣대로 세상을 관조하려는 편협성을 나타내게 되고 또 제잘날 맛으로 사는 부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잡혀의 함정을 파기 쉽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기가 없어요. 수기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기가 없기 때문에 화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즉흥적이고 조급하고 그렇죠? 서산에 걸친 태양과 같이 라상과 수용을 동시에 보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명랑해 보여도 속으로는 홀로 고독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여러분들 서산에 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우울하지 않나요? 이 라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한낮의 개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형상이기 때문에 쉼없이 일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실한 가주의 모습이다. 병술일주는 비식재가 임묘된 까닭으로 속으로 눈물 지으며 스스로의 외로움을 자처하는데 신앙과 학문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을 승화시키는 독한 기질의 소유자다. 자, 비식재가 임묘가 됐다. 비계는 뭐예요? 형제죠. 식은 뭐가 돼요? 식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가 되죠. 쟤는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니까 차가 되겠죠. 남자 입장에서 차가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겠죠. 부친 또는 시어머니. 아버지나 부친, 시어머니. 이런 가족들이 다 고에 임묘되어 있으니까 뭐 예컨대 묻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겠죠? 이렇게 해서 외롭다. 형제가 없고 부인이 없고 자식이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임묘된 까닭에 외롭다. 그래서 고독한 성향이 있다. 사람이 고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처럼 이런 명리학을 공부하시고 활인 쪽에 많이 종사를 하시죠. 더욱이 일지의 그 식신이 자 식신이 뭐였어? 아까 우리가 병화의 술토인데 그 지장간에 식신이 무토라고 했죠. 무토. 자 무토가 식신이 화계에 놓여있어. 아까 묘에 속한다고 그랬죠. 화계에 놓아서 위인이 총명하고 학문과 기회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 다만 태양이 붉게탄 들판을 비추는 형상이라서 성격은 밝아도 급하고 조용한 편이다. 천혜성과 천문성이 더해서 어떻게 해요? 영감이 발달하죠. 그래서 예지몽을 잘 꾼대요. 예지몽. 이런 분들은 예지몽을 잘 꾼대요. 지장간에 숨은 겁재. 자, 겁재는 뭐가 있죠? 정화가 있었죠. 정화. 겁재의 흉의가 강하여 식신과 재성으로 인해 제복은 있지만 돈은 어떻게 돼요? 분탈. 나가죠. 나가. 겁재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겁재 분탈 작용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것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늘의 태양 병화는 정화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쵸? 필요 없어요. 자기가 1인자인데 뭐하러 2인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겁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겁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화 겁재는 양지에 저하면서 또한 입고된다. 식신보다 오히려 겁재의 특성이 많아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계산적이고 무력이 강한 편이다. 자, 겁재는 뭐예요? 비견하고 겁재는 나를 도와주는 거. 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돈이 항상 빼앗기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계산적이 되죠. 그래서 계산적이고 물욕이 강하다. 월살 화계를 경관하면 떠오르는 물상이 환자의 상이니까 배우자 신상의 횡액을 염려할 만한 요소가 된다. 자,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월살과 화계살이면 이거죠. 자, 정제가 관대에서 관대고 월살이에요. 그 다음에 묘부가 화계살이 있어요. 자, 이게 묘예요. 자, 그러면 나죠? 나의 제는 정제는 뭐죠? 처죠. 그죠? 식은 뭐예요? 처를 생해주는 거죠.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제가 월살에 들고 식신이 화계살에 들다 보니까 이 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아픈 배우자를 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해놨었군요. 여기 보시면 자 월살과 화계를 경관하면 떠오르는 물상이 환자의 상이니까 배우자의 신상의 횡액을 염려할 만한 요소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가져왔습니다. 앞에 거를 겁재를 보면 겁재가 양좌 묘궁이에요. 묘는 화계고 자 양은 천살이에요. 이렇게 천살. 자 겁재는 양자 묘궁의 비겁의 천살. 이 양이 비겁이 정화가 천살이에요. 천살이 어디에? 화계에 놓였으니 자 양좌묘궁 양은 천살 묘는 화계살 그러니까 천살이 묘에 놓였으니 천살이 화계에 놓였으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양좌묘궁이란 말은 비겁이 천살이 화계에 놓였으니 스스로 달달 볶는 편달의 형식이 되어서 집념과 지착이 강한 가운데 비겁이 쟁제하니 임사직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급한 성격이다.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찾아보진 않았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또 겁재의 양자 묘궁은 형제와 동서 동거하기가 어려워. 이 형제의 관계가 묘니까 갇히는 거니까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동서 동거하기가 어렵다. 이게 동서는 이거 같아요. 동서 동거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장소에서 산다는 거죠. 형제가 타가에서 양육하는 형제가 있거나 또는 형제자매가 편모스라 해서 양육될 공산이 크다. 양자 묘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신을 보겠습니다. 식신을 보면 식신이 입고, 자,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묘자, 묘공이니까 입고 됐어요. 입고라 장애가 있다. 그래서 식신 누구예요? 식신 입고라서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묘에 갇히니까 그러겠죠. 병술일주는 집을 지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병술일주는 애들을 많이 놓을 수는 있다. 다자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중에서 식신이 묘자, 묘공이라서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보다 흉사를 겪을 수가 있다. 안 좋은 장애라든가 질병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흉사를 겪을 수가 있다. 이걸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정제를 보면 자, 신금은 대자묘궁이에요. 자, 묘는 화계고요. 대는 아까 월살이라고 했어요. 지장간 신금 정제로 인해서 꼼꼼하고 계산적인 성격. 이건 뭐예요? 정제죠, 정제. 편제는 안 그러죠. 화통하게 쓰죠. 자, 양간이 신금을 정제로 지장간에서 보고 있으니 이거는 이거라고 해야죠. 신금이 정제로 지장간에서 보고 있으니 정제성이 강하고 잘 표출되므로 알뜰하지만 6개의 병화일 중에서 가장 구두쇠 소리를 듣는다. 자, 아까 이 병화가 술토 속에 이 뭐죠? 신금하고 합을 해요. 재성하고 합을 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 정화가 겁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겁재를 겁내서 더 돈을 움켜쥐겠죠.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화통하고 돈도 잘 쓰지만 이 병술일주는 돈을 잘 쓰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병신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겁재에 두려움을 한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술토 자체가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 갈무리하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재성을 깔고 관대를 띄어 재운을 따르는 편이다. 일지 술토의 묘는 만물을 거둬들이는 기운이 강해서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며 축제에 대단한 강한 편이다. 정제는 대자 묘궁의 암합의 양상이라 남명은 부인과의 적막한 관계는 피할 수 없다. 이게 묘궁이라고 했어요. 묘궁. 묘에 갇히니까 역할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병화와 신금이 이렇게 서로 합을 하긴 하는데 그 자체가 어디에 놓인다? 묘궁에 놓이기 때문에 부인과의 관계가 막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막한 구조가 된다. 공방이라고 그러죠. 공방한다. 이렇게 쓰나요? 공방한다? 어쨌든 무덤에 갇히는 거니까 그래서 각막정산 이렇게 외로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신을 암합하여 인정이 많고 원만한 척을 하지만 조급한 기질이 흠이 될 때가 있다. 재성이 암합하여 고지에 놓였으니 운에 따른 곡절은 있을지라도 남명이든 여명이든 병술일주는 늦게 결혼하면 괜찮은 거예요. 늦게 결혼하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재신이 귀인이 평생 식록에 그 대신 뭐다? 돈은 있다고 그랬어요. 돈은 먹고 살 돈은 있다. 부친의 양상은 재물을 소유하고 반듯한 편이지만 부호지인 점을 감안하면 인연이 짧아 헤어짐 빠르다. 왜 부친이 어렵죠? 재성이 부친이니까. 그래서 재성이 이 고에 들어가고 역할을 합을 하지만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 좋긴 하지만 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다? 인연이 짧다. 병술 일생은 관이 또한 관대로 인정한다. 아까 얘기했죠. 관이 육친의 덕을 골고루 갖는 편이다. 남명의 약 일간이 일지의 재신을 암합할 때 타간이나 타지의 장관과 쟁합하는 형편이 놓이면 처첩이 떠나갈 수가 있다. 여자끼리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그 중에 한 명은 떠나갈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특히 남명은 부정망상, 의처증이 있다는 거죠. 처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셔야 되겠죠. 관성은 정내 인묘 현상으로 남편은 백수신세가 되거나 연습의 자형으로 생리사미를 암시한다. 즉
재성인 부인이 관대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관대. 관대는 우리가 나의 사회 이 관대라는 것은 띠를 두르고 옷을 입는 거라고 했어요. 뭔가 사회생활 시작해서 나갈 수도 있고 뭐예요? 우리가 또 죽으면 뭐예요? 수의를 입죠. 수의.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관대에 놓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묘에 들어가잖아요. 인묘를 하잖아요. 옷을 입고 수의를 입고 인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궁에 있기 때문에 묘는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묘궁에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연습하는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생리사별이죠. 생리사별. 이별을 하는 거죠. 생리사별. 자, 살아서는 떨어져 살거나 또는 죽어서 이별하는 거죠. 그래서 살았으면 이별하고 죽으면 당연히 이제 이별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술일주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과 재물을 보겠는데 직업은 관이죠. 관은 대예요. 관은 대고 그러니까 편관은 대고 정관은 쇠예요. 어쨌든 관이 어디 들어갔어요? 관이 묘궁에 들어갔죠. 묘궁. 관이 고에 들어갔어요. 관은 직업이 되겠죠. 남편이 되고 뭐 또는 자식이 되겠죠.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고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보통 둘 다 남녀에게는 직업이 되죠. 이런 것들보다 창고에 들어갔어요. 묘고에 들어갔다. 고에 들어갔다. 그죠? 지장간의 음기는 스스로 주위의 인연을 좋은 인연을 멀리하고 고독한 운명을 가지려는 그러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좀 고독하다 그랬죠. 서산해지는 해고 사찰의 햇빛이 들이우는 형상이다. 묘지에 화기가 동조하니 스스로 고독해지기 쉬운 법이라 종교 인연이 깊은 명이다. 병술일주는 자비심과 신앙심이 있고 대인관계가 좋으니 종교가, 문예창작, 연예인, 의사, 요식업 등 이런 것을 적합하고 도예가 불이기 때문에 보일러, 가스, 주유업, 전기, 공학 등 높은 열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대성한다. 남명의 경우는 교육, 의학 쭉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종교나 철학, 운명, 학술 등에 심취하는 경우다. 특히 이런 분야 종교, 철학, 운명, 학술 이런 데 심취할 수 있고 여성은 대체로 교육, 의학, 간호, 미용, 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병술 일주는 군과 경찰 계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주이나 사주와 균형이 잡혀 있으면 정치와 법 쪽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형의 확충에 관심이 많아서 확고한 경제관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굴곡이 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왜? 겁재개념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돈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챙겨야 한다.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및 환탕주의적 도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해보고 주식 투자나 이런 거 요즘 하는 또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저도 한번 며칠 전에 투자 경험 해봤어요. 이거 찍어놨으니까 보시고 주식 투자 및 한탕주의적 도박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요해야 된다. 흥분하면 돈 다 털립니다. 개인은. 자, 재물을 볼게요. 재물은 편재가 있고 신재가 있는데 정재가 있는데 신금은 관대고 경금은 쇠예요. 자, 이것도 별로 안 좋겠죠. 병화가 지장간의 신금 정제와 암합을 하니 돈 관련해서는 치밀한 일주다. 화끈하다고는 하지만 돈 관련해서는 인색하다. 인색하겠죠. 합을 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잘 놔준다 안 놔준다? 안 놔준다는 거예요. 재복은 있으나 탈재가 빈번함이 특징이다. 왜? 정화가 있어서 겁재가 있으니까 이 겁재가 있어서 돈이 나간다는 거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돈을 모은 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주다. 병술일주는 재고를 가진 사주다. 재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갑진라고 갑진일주, 병술일주. 그 다음에 지지에 재성의 창고를 두어서 재물이 많이 모이는 부자가 되는 길신이다. 성격과는 다르게 구두쇠 기질이 있고 의외로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사후에 조후의 개념이 용해되어 있어 한없는 욕심에 원 없이 재물을 희롱해 볼 수 있다. 지장간의 화계에 신금의 재단은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의상 감각 그리고 음식 솜씨가 뛰어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병술일주는 부모덕이 없고 뭐 해야 된다? 자수성가해야 된다.
그래서 부질없이 이 모래 위에 고대 광실을 꿈꾸기보다는 2평짜리 초가삼관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은 더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혼이나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혼사에 있어서도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당주의 눈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인 생활은 대체로 인연이 두텁지 않다. 비영술에서 신금이 정제잖아.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자기가 고르고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자, 남명은 어떻게 된다? 인물이 훤칠하고 병화죠. 연애도 잘하는 애처가인데 친구 여자 재물을 두고서 경쟁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다. 남명의 경우는 애처가이지만 아내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병술일주는 애인을 아끼지만 상대가 만족하지 않으므로 결혼에 실패수가 따르는 사주다. 백꽃살이 있어서 극부극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백꽃살이 있어서 병술일주는 백꽃살이 있어서 극부극처 남편을 극을 하거나 철을 극하는 사주로서 일지가 또 어디 들어서 묘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잃기 쉽고 남자는 철을 잃기 쉬운 사주랄 것이다. 즉 극부극처로 인해서 해로하기가 어렵고 남자라면 또 첩을 여러 명 두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손궁에도 문제가 있겠죠. 자, 병술일주는 일지의 식신이 백호에 놓여서 바지런히 행동하며 자식이라면 물불도 안 가릴 정도로 모성애가 강하다. 식신이 뭐죠?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평도를 놓아서 개성이 강하며 비극쟁제로 인해서 한 고집 안쓰다다. 여명은 관성인 수기가 없고 지금 여자가 병술 일주라면 이 병화에게는 관이 뭐죠? 수죠. 수극하니까. 근데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지의 식신은 관사를 극하니. 이 식신은 뭐예요? 이 식신은 뭐죠? 식극관이죠. 관을 극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뭐냐면 이 관이라는 자체가 이 병술일주 여자에게는 관도 없는데 있다 한들 이 수토가 토국수로 이 식극관으로 관을 극을 하고 있으니 남편과 인연이 좋다 안 좋다? 약하다 그 말이죠. 안 좋다. 그래서 남녀공이 수기가 부족하면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하기 어렵다. 특히 여명은 술도 식신이 백호에 해당하니 자식의 흉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술도 식신이 백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의 흉사가 있을 수 있다. 뭐 애를 많이 낳을 수도 있지만 뭐 자식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뭐 산액이 딸 수도 있다. 뭐 같은 이야기고요. 식신을 쓰는 교육계통, 정제를 쓰는 금융, 천문을 쓰는 철학, 활인어, 백호살을 쓰는 대차는 군, 검, 경, 의료계통의 직업과 연관이 있다. 식신 쓰면 교육, 정제면 금융, 천문은 역학, 철학, 활인업, 백호살은 드슨 직업, 군, 검, 경 이런 쪽에 인연이 있다. 병술일주 여명은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정이 있는 유형으로 간혹 정이 많은 게 문제다.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조관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남편 덕은 약한 편으로 공방수나 파혼을 경험하기도 한다. 활인계통에 진출하기도 한다. 병술일주 여명은 항고집하나 정이 많으며 간혹 남의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다. 남편의 덕이 약하다고 했죠? 자식으로 인한 고민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다른 남자, 다른 일, 다른 그러한 공부 이런 것에 집착을 할 수도 있겠죠. 막힘이 많으면 실감하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남의 자식을 키우거나 이복 형제가 있는 경우가 들어있다. 병술일주 여명은 전체적으로 사주의 격이 떨어질 경우는 이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또 정조관이 부족해서 몸을 아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자, 평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끌어온 거였어요? 없어요. 없어. 끌어온다고 했어요. 종. 그래서 근데 전부 뭐예요? 묘에 들어갔죠. 그래서 관이 고에 들어갔다. 묘니까. 여명은 미토 과수군에 형을 짜고 남명은 해수 고신운에 남항을 짜면 매사가 불리하다.
자, 아까 과수기 미라고 했고 고시는 해라고 했어요. 그렇죠? 고시는 해. 자, 그러면 병술이죠. 자, 우리가 진사 수레 이게 뭐였죠? 이게 찰나지망이었죠. 그렇죠? 찰나지망. 그 다음에 자, 아까 여자 같은 경우는 미토가 오면 뭐예요? 축술미. 뭐예요? 형이죠, 형. 축술미. 뭐지? 이거는 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좋겠죠. 형이니까 형살을 당하는 거고 남명은 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수레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라망이 되죠. 자, 진사, 찰나지망.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관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오면은 여자는 과숙사를 할 때 미토가 과숙인데 미가 오면 술미이기 때문에 축술미 두 개,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세 개 중에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축술미는 뭐다? 삼형이고 형이고 남명은 진사, 수레 원래 찰나지망이잖아요. 여기에 라망이 짜이게 되면 매사에 안 좋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화의 망신운에 원기를 짜면 부부관계 극도로 험악해지고 원진기문이죠. 원진기문. 그 다음에 신금의 역마의 운에 진득하면 성공하지만 식신이 묘고에 놓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오지랖으로 운명을 그 역할 공산이 크다. 앞에 우리가 망신 뭐 이거 다 역마 배웠죠?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이게 가져왔어. 앞에 거를. 자, 가져와서 보면 이게 있죠? 망신, 사, 역마, 신, 구신, 해, 과숙, 미. 이거 있었죠? 이야기입니다, 지금. 망신은 사니까. 그렇죠? 사니까 또 사가 김문관사도 되니까 이런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자, 여명은 천나지망이 들면 공방수나 파혼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궁의 흉사가 예견되는 사주다. 천나지망을 두었으니 반드시 수성이 힘쓰되 명사 및 수련으로 극복하면 피용할 수 있다.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쓸까요? 수성. 성을 지킨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일을 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하거나 그냥 공부하면 돼요. 공부. 또는 사업하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나 이런 식으로 현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명이 시주에 임수시를 보거나 원국의 임수 평관을 보게 되면 무력한 배우자를 두기 쉽다. 여명이 가주의 양상이 분명하고 남명은 자식과 조년 이양 일찍 헤어진단 말이죠. 일찍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분들의 병수일주의 팔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수일주 타고난 사주원국에 화토가 많고 화토가 많고 수가 있는 경우라면 남자는 명예를 손상당하기 쉽고 여자는 부부간에 이별하기 쉽다. 화토가 많고 수가 있으면 뭐예요? 수가 관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토국수로 그걸 당하죠. 깨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피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재관이 독립하면 어떻게 되죠? 식은 뭐죠? 재관 독립 뭐죠? 장모의 봉양과 총각득자의를 암시하는 사주다. 식재가 뭐죠? 식재가 처가라고 그랬죠. 재는 뭐예요? 처라고 그랬죠. 처가와 처가 같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결혼하면서 뭐죠? 처를 얻었는데 처에 딸린 식구가 같이 오는 거죠. 또 관은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죠. 총각득자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식재와 재관이 독립하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식재는 처가라고 그랬죠. 식은 처, 재는 처. 그래서 이 식은 처가를 의미하고 재는 처를 의미하고 재는 또 처를 의미하고 관은 자식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병술에서 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을하죠. 자, 병술 일주에 타고난 사정국에 진이 있거나 운에서 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년 대운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이 되어서 본인, 배우자, 형제, 자식 등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는 거고요. 자, 병술은 신축. 자, 합을 할 수 있는 게 병신, 합수,
그 다음에 신축일생을 만나면 백년해로 하지만 임진을 만나면 뭐죠? 진술충 병과 임수가 싸우죠. 충을 하죠. 극을 하죠.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만원이 좋다. 자, 어머니를 보면 편인은 뭐예요? 편인이 양이고 묘죠. 근데 묘궁이니까 같이 모시고 살거나 학문을 또 인성을 학문을 보면 학문적 성취가 늦다. 양은 천살, 묘는 화개살이므로 보편적 학문에 관심 없거나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하고 뒤에 종교나 신앙 등 이 활인과 관련된 공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거는 정의 신사 신의 입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병술일주 건강. 병술일주는 남녀 모두 뭐다? 혈압. 간단히 보겠습니다. 건강은 혈압, 탈모, 피부. 조혈하지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죠.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등과 어깨가 자주 걸리고 아프고 장 기능이 좋지 않다. 다리가 허약하고 배가 자주 아프고 이렇게 되니 규칙적인 운동해라. 심장, 소장 뭐 쭉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미가 술 있으면 위장, 폐장, 대장.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신장과 방광이 허약해져서 당뇨에 걸리신다. 토국수로 당하죠. 그래서 관리 필요하고 병술일제 타고난 사주원국에 축과 미가 있는 경우라면 생식기병에 걸리기 쉽고 여성은 자궁 근정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술일제 타고난 사주원국에 금수가 많으면 심장과 소장이 허약하다. 수에 의해서 화가 극을 당하죠. 그렇죠? 어쨌든 심장에 큰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 심장은 화에 관한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술일주의 사주원국에 목화가 많은데 그러면 막 계속 뜨겁죠.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혈압이 올라가겠죠. 또 금이 있는데 금이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혈압으로 고생할 수가 있다. 기타를 보면 백호스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크게 다치거나 부부간의 불화로 이별 또는 사별하게 된다. 백호살은 해당 육진의 혈광지사, 한을 품고 죽음을 겪는 흉폭한 살성인데 본인이나 배우자 산상의 횡액이 염려되는 사주다. 백호띠살이 일주에 있을 경우는 괴강처럼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기이한 발복을 하는 사주다. 강한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는 좋다는 거죠. 백호대살은 지혜 총명하고 지도자격인 강직성과 과격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인정은 많지만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이 있고 상대가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증오가 심각하다. 병술일주는 찰나지망을 가진 사주다. 찰나지망을 갖춘 사주는 활인계통의 검경계, 법조계, 의학계, 역학계, 종교 등과 인연이 깊어 진출하는 경향이 많다. 찰나지망 중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찰나지망을 갖춘 사주는 활인계통인 검경계, 법조계, 의학계, 역학계, 종교계 등과 연관이 깊다. 연관이 깊어서 이쪽으로 진출한다. 찰나지망 중에서 진사는 기술성을 지녔다. 그래서 첨단산업이나 공업계통, 수레에는 천문성으로 지혜 총명하고 천주교의 신앙을 믿는 사례가 많다. 천예성으로는 천예는 뭐예요? 하늘의 예술이죠. 그래서 풍류를 즐기며 호걸풍이나 애화, 내어의 상의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으로 병술 일주에 관한 일주론을 살펴봤습니다. 병술 일주론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좀 육친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돈은 벌 수 있다. 돈을 그 대신 악착같이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병술 일주들은
책임의식이 강해서 가주 역할을 하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